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서비스 CS 전략론 파트 1장 서비스 기법 중에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의 개념을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객 만족 경영 리서치 방법론을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 또는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한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직접 고객님, 얼마만큼 만족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만족도에 대한 가치를 측정받는 것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하자, 설문 응답 하시죠. 그죠? 그 부분이 이 고객 만족도 조사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정해진 서비스 표준 매뉴얼이 있어요. 서비스 표준 매뉴얼. 그죠? 이 서비스 표준 매뉴얼대로 서비스 종사원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걸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좀 다르죠. 그죠? 서비스 기업이 정한 서비스 표준대로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를 통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이때 우리 전문가가 뭐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죠. 그죠? 미스터리 쇼퍼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평가받는 활동을 우리가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모니터링은 이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당연히 풀 수 있으시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브컬 모형에 따라서 서비스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컬 모형은 우리 4장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4장의 서비스 품질 파트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우리가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측정할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측정할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 지표를 서비스 표준 매뉴얼이라고 해요. 기업에서는 매뉴얼대로 종사원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걸 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객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종사원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을 대면하는 접점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환경 관리 부분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제품 진열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객 접근 프로세스가 좋은지 나쁜지, 그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운영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밑에 사례로 나왔네요. 측정하는 요소를 모두 선택하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보기에서 서비스 품질을 파악해야 되고, 종업원의 능력을 파악해야 되고, 친절도,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표준의 준수 여부 모두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도 문제니까 체킹하고, 일반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실시 방법은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하는 장소로는 뭐가 있어요? 고객을 많이 응대하는 장소겠죠. 대면 응대를 하는 장소. 그래서 쇼핑센터나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그래서 유형적인 구매가 구매 행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접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아멘 감사인 미스테리 쇼핑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측정 요소에 대한 문제가 방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보기죠. 그죠? 보기가 빠졌네요. 보기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서비스 품질, 종업원의 능력, 친절도, 서비스 표준 준수 여부 모두를 선택한 게 답이겠죠. 그래서 가나 다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기업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 찾아봐야 되겠죠. 왜 할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수익 증대죠. 수익 증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운영의 목적은요. 그러면 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 만족을 시키는 거잖아요. 고객 만족.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종업원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직원별 서비스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종업원의 잠재 능력 개발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응대 및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고 질적 개선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궁극적으로는 뭐다?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 만족과 로열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로열티는 충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익성 향상을 위한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줘. 그죠? 그래서 단순히 종업원의 평가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우린 뭘 해야 돼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품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종업원을 평가한 거잖아요. 종업원. 그럼 당연히 이 종업원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코칭을 통해서. 그죠? 코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평가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굉장히 많은 지문에 섞여요. 그래서 통제 수단으로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살펴보면 실시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찾는 거죠. 당연히 아까 전에 있었던 게 답이겠죠. 3번. 보시면 서비스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종업원 통제 수단 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니터링 운영 프로세스 구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운영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나왔겠네요. 파란색은 다 바뀐 부분이에요. 초창기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뭐 최근 2012년 거의 2018년까지도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섞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조금 전에 이 문장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종업원을 평가하거나 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당연히 표준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침이죠. 그죠? 지침을 만들어서 또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사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서비스 모니터 요원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먼저 이 매뉴얼대로 뭘 해야 돼요? 사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육을 할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교육을 이행할 기간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회성으로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죠? 하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장기적, 단기적. 그죠?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래서 바뀌는 부분에 대한 거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기출 유형을 보시면 바람직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기업이 구축해야 할 운영 프로세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봤더니 3번을 보시면 이 문장이 섞였네요. 그죠? 종업원의 평가 또는 통제수단으로만 적극하려고.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답으로 나와요. 틀린 답으로. 그래서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뭐 불만 고객 관리 뭐 이쪽에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평가 부분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앞에서 했죠. 그죠? 앞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게 또 섞이겠죠. 그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종업원의 적객 태도 향상, 직무 능력 향상, 고객 만족도 충성도 향상, 수익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수단, 접점 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과 유지, 회사 전체 수익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획득. 앞에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궁극적인 목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목적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목적이 아닌 것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고요. 섞였던 문제는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장? 이 문장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보기 들어갑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 국어 문제죠. 국어적으로 풀어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해서 단어 넣기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와 더불어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을 할 때는 요소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한 문제도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표본이 대표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압력솥, 밥이죠. 그죠? 밥솥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해. 그러면 그 표본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20대 미만을 잡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30대에서 뭐 50대까지, 그죠? 이렇게 잡아서 표본이 이것에 대해서 대표값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이게 대표성, 그 다음에 객관성,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별성, 신뢰성, 타당성, 유형성의 이 6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성 같은 경우는, 표본 추출 테크닉, 대표성이 요구되고, 그 다음 모니터링 대상이 접점을 통하여 전체 접점 서비스 특성과 수준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하고요. 객관성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문제에 각각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 최근 경향이 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값도 뭐 나왔겠죠, 그죠? 근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며 편견 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나와요. 편견 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차별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분야가 서로 다르죠. 그죠? 스킬 분야에 다 서로 다른 것을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들어가요. 문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과 효과적인 대응 행동에 대한 업무마다 다른 것을 어디에? 모니터링 결과에 반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영을 해서 이걸 뭘 해야 돼요? 기대를 넘는 뛰어난 스킬과 고객 서비스 행동이 어떤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무엇을 줘야 된다? 격려와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 문장이 그대로 보기에 들어가고 선택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면서 누구든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확고한 일관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니터링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하는 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약간 맥락상 비슷하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보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는 거.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유사한 척도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방법으로 반복 측정했을 때 어떤 결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평가자는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A샵이나 A샵, B샵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때 표준 매뉴얼이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다르면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를 낼 때 중간, 기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죠. 똑같은 문제로 30명 모두 한때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중간, 기말을 한 번만 치고 끝내나요? 아니죠. 4년 동안 1, 2학기에서 총 8번을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타당한 결과를,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척도가 우리가 중간 기말에서 총 8번 시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내는 거죠. 중간은 중간대로, 기말은 기말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만족도가 했을 때 5점이에요. 매우 만족해요. 했는데 모니터가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3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는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 게 타당성. 이것도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그죠? 그 다음 유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했던 대표성, 객관성, 차별성, 그 다음에 신뢰성, 타당성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정보를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가 유용성 단계이다. 조사한 걸 가지고 뭘 한다?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정보는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유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성에 대한 문제 바로 나오죠. 그죠? 대표성, 표본, 추출 테크닉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 접점을 통하여 전체 접점 서비스의 특성과 수준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추정 또는 추정이나 측정이나 똑같죠. 그죠? 해서 보기에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대표성 찾는 문제 한 문제. 그다음 밑에 가시면 자 객관성도 이 문장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보기에 들어가서 차별성도 이 문장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 문장 이 두 문장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신뢰성은 여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한 가지 척도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 구성 요소 중 여기서부터죠. 하나의 유사한 척도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신뢰성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타당성은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한다. 그죠?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척도가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는가에 관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 문장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타당성을 찾는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실제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평가 점수가 일치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정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평가 내용이 실제에 가깝게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해당하는 요소는 타당성. 그 다음에 최근 경향으로 나오는 문제는 자 가로가 들어갔네요. 보기에 땡땡땡이랑 가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그죠?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유용하다 이런 얘기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유용성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요소에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과 요소에 대한 걸 오늘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니터링 하는 이제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서비스 그 미스테리 쇼핑, 그 다음 VOC, 그 다음 패널 제도에 대해서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